안녕하세요. 플로우 마케팅입니다. 오늘 강의해드릴 내용은 사진 크기 축소하기인데요. 컴퓨터 기초 활용 능력이 어느 정도 있으셔야지 업무를 하시는 데 있어서 혹은 업무를 요청하는 데 있어서 서로가 편하고 또 업무 동선이 줄어들기 때문에 강의 드리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클라이언트 분들에게 사진을 요청을 하죠. 요청을 하면은 DSLR의 고화질 해상도 이미지를 보내주십니다. 네, DSLR 고화질 이미지 해상도를 보내주신 건 굉장히 좋습니다. 좋은데 문제는 보내는 과정에서 클라이언트 분이 용량이 크기 때문에 이메일을 나눠가지고 뭐 5번을 여러 번 쪼개서 보낸다든지 혹은 어떻게 보내야 될지 방법을 몰라 하시던지 그리고 다운로드 기간이 짧습니다. 대용량 파일은. 그래서 어차피 또 그거를 마케팅 회사나 대행사가 받는다 하더라도 그 사진을 인위적으로 축소를 하거나 혹은 그 사진을 보관하는 데 있어서 용량이 크기 때문에 부담이 됩니다. 즉 서로가 피곤해지는 거죠. 서로가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 사진 크기를 줄일 수 있으니까 이 방법을 배워두시면은 보내기도 쉽고 받는 사람도 쉬워지는 쌍방의 이익을 가져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바로 본격적으로 강의해 드릴 거고요. 5분도 안 걸립니다. 네, 굉장히 쉽기 때문에 집중해 주셔서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사진을 찍으셨으면은 사진 해상도가 4368 곱하기 2912 굉장히 큰 이미지입니다. 왜 큰 이미지인지 한번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30%로 축소된 이미지인데요. 원본으로 확대를 해보면 이렇게 커집니다. 예, 이게 원본 사이즈라는 겁니다. 지금 강의를 해드리고 있는 모니터가 27인치인데 27인치에도 안 들어갈 만큼 이 정도로 큰 사이즈를 보내주신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정도로 큰 사이즈가 필요가 없죠. 이거를 뭐 현수막 인쇄를 하려고 하면 모르겠지만 이거를 뭐 블로그나 웹문서 이렇게 온라인 마케팅 목적으로는 이렇게 큰 사이즈가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바탕화면을 1028에 뭐 768, 뭐 아니면은 뭐 1920 이렇게 해서 1000에서 2000 사이로 바탕화면을 지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컴퓨터 바탕화면보다 훨씬 더 큰 사이즈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DSLR 카메라 설정에다가 해상도를 1024, 768 이렇게 줄여서 사진을 찍으시던지 아니면은 대용량 사진을 찍으셨다면은 이거를 사진 변환 작업을 통해서 크기를 줄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크기도 줄어들고 크기가 줄어들기 때문에 용량도 줄어들어서 관리하기도 편하고 보내기도 편해집니다. 예. 그러면은 이 파일을 바로 축소해 보겠습니다. 예, 오메가에 4368 곱하기 2912 해상도 갖고 있죠.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시면은 RC가 깔려 있다는 전제하에 RC라는 프로그램이 깔려 있다는 전제하에 설명을 드리는 거고 RC라는 프로그램이 깔려 있지 않다. 네이버에서 RC 검색하시면은 무료로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을 하면은 RC가 이미지에 대한 해상도를 표시해 주면서 이미지 크기 변경하기 라는 버튼이 보이실 겁니다. 이 이미지 크기 변경하기 버튼을 누르시고요. 해상도로 조절하기가 나오는데 크기의 비례에다가 반드시 체크를 해두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가로가 변하면은 세로로 자동으로 변하게 해주는 기능이기 때문에 그런 거가지고 4368 너무 크죠? 1000이면 충분합니다. 1000 그래서 1000을 눌러줍니다. 그러면은 세로 해상도도 자동으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1000 곱하기 666 4분의 1 정도 크기가 줄어드는데 이 상태에서 확인. 예, 됐죠? 완료. 굉장히 간단합니다. 볼까요? 1000 곱하기 666 제가 지정한 해상도로 축소가 됐죠? 축소가 되면서 100%입니다. 지금 보고 있는 이 화면이 100%입니다. 아까 30%인데 이 전체 화면이 꽉 찼죠?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원본이고요. 원본을 100%로 하면 이렇게 커지고요. 용량이 5메가 정도 되고요. 변환한 거는 지금 보고 있는 게 100%입니다. 그 용량은 420KB. 예, 이 용량이 굉장히 중요한데
420KB, 즉 0.5메가도 안 되죠. 이 킬로바이트와 메가에 대한 그 용량 개념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부연 설명해 드리자면, 그 우리가 1000m를 1km라고 하죠. 그것처럼 킬로바이트는 1024 킬로바이트가 1메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1메가랑 1024 킬로바이트랑 같은 말이죠. 그래서 420 킬로바이트는 1024가 1메가이기 때문에 이거는 메가로 환산하면은 0.5메가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원본 사진은 4.94메가, 즉 5메가 정도 되는데 크기 변환을 하니까 0.5메가로 1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사진 한 장이 이 사진 10장으로 대체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진 한 장 보낼 용량이면은 차라리 크기를 축소해서 이 사진 10장을 보내는 게 더 보내기도 쉽고 관리하기도 쉽다. 예, 보내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서로 좋다. 예,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제 변환할 수 있는 방법이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RC, 이미지 크기 변경하기. 여기까지는 똑같죠? 근데 아까 해상도로 변경했죠? 이번에는 비율로 조절해 보겠습니다. 비율. 아까 4368이었으니까 한 1000 정도, 그러니까 4분의 1로 가정을 하면은, 4분의 1은 퍼센트로 하면은 25%죠? 그래서 비율로 조절하기 25 한 다음에 확인 하면은 이제 25%로 4분의 1로 줄어들어라. 그래서 4분의 1 사이즈인 4368 나누기 4에서 1092로 줄어들었죠. 이것도 500kb도 안 되죠. 그래서 비율로 축소하기 아니면은 해상도로 축소하기,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어, 해상도로 조절하기에 단점이 있습니다. 예, 무슨 단점이냐면, 지금 예를 들어서 이거는 세로죠. 예, 세로 사이즈죠. 세로 사이즈는 2112 곱하기 3168 세로 사이즈, 그리고 4368 2912 가로 사이즈. 그래서 우리가 한꺼번에 크기 변환 작업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가로와 세로는 서로 규격이 다르죠. 규격이 다른데 강제로 1000 곱하기 1500, 서로 크기가 다른데 강제로 이렇게 변환을 해주면은 사진이 뭉개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진이 뭉개질 수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사진이 찌그러지거나 아니면 넓어 보이거나 그런 식으로 사진이 엉망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보자 분들은 해상도로 조절하지 마시고 비율로 조절을 해라. 예, 비율은 어차피 비율, 말 그대로 비율을 줄이고 비율을 늘리고 그 비율을 보는 거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해상도를 강제적으로 이렇게 틀에 맞게끔 강제적으로 압축하거나 확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비율로 조절하기, 이 초보자분들은 비율로 조절하기 방법을 쓰셔서 하시는 게 좋고요. 그러니까 사진이 뭉개지지 않을 확률은, 비율로 조절하면 사진이 뭉개지지 않겠죠. 왜냐면 비율만큼 딱 줄어드니까. 근데 해상도로 하면은 사진이 뭉개질 수가 있겠죠. 근데 해상도, 그러니까 익숙해지면은 해상도로 하시는 게 편하겠죠. 예. 익숙하지 않다면은 비율로 하는 거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은 비율로 조절하기를 해서 하시는 게 사진이 뭉개지지 않고 안정적인 방법이다. 근데 이제 계산을 하는 번거로움이 있죠. 따로따로 계산을 해줘야 되죠. 50, 절반 사이즈로 하겠다. 그럼 50%, 4분의 1 사이즈로 하겠다. 25%. 예. 그래서 정리하자면은 마우스 오른쪽, 그 다음에 RC 이미지 크기 변경하기, 그 다음에 해상도 비율로 조절하기. 예. 아니면 뭐 해상도로 조절하기로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걸로 하시면 되고요. 다만 이제 뭉개질 수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비율로 조절을 해라. 될 수 있으면은. 사이즈는 1000을 넘기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한 800에서 1000 정도가 좋습니다. 왜 그런지는 한번 지금 사진을 직접 올려보겠습니다. 블로그에다가 사진을, 원본과 변환 파일을 똑같이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사진 추가, 그 원본이죠. 예, 크기 변환이라는 파일명이 자동으로 생기는 거는 크기가 변환된 파일을 얘기합니다. 원본을 올리면은
지금 표준 사이즈인 900픽셀로 잡혀 있죠. 표준이 740에서 900이거든요. 거의 대부분 블로그가. 900 사이즈로 체크를 한 다음에 올리기를 하면은 이 똑똑한 네이버가 자동으로 900픽셀로 맞춰줍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사진을 다시 누르고, 아, 나는 900픽셀로 안 할래. 원본을 올리고 싶어. 이렇게 해서 업로드를 한 다음에 원본 크기를 따로 누르시면은 이렇게 되죠. 예, 원본 엄청 커지죠. 예.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엄청 커진 사이즈가 컨텐츠로 표현되진 않겠죠. 네이버가 굉장히 똑똑한데 이거를 올리면은 지금 이렇게 나오지만 막상 올리면은 자동으로 똑똑한 네이버가 900픽셀로 줄여줍니다. 근데 차이점이 뭐냐면은 지금 원본을 올렸죠. 이제 보이는 거는 900픽셀 사이즈인데 클릭을 한번 하면은 원본 보기가 나오죠. 예, 원본 보기라는 버튼이 따로 나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거의 대부분 우리는 원본으로 올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어차피 블로그는 900픽셀로 표준이 잡혀있기 때문에 아까 4000으로 해도 보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왜 원본으로 하냐면은 바탕화면 올릴 때, 그러니까 해상도가 커야 되는 거 있잖아요. 어떤 현수막 인쇄를 의뢰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대형 디자인된 포스터를 인쇄를 해야 된다든가 아니면은 바탕화면을 올릴 때 그런 목적으로는 원본 올리기를 하면 되지만 그런 목적이 거의 없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900픽셀로 이렇게 올릴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아, 이거 어차피 올릴 때 900픽셀로 자동으로 되는데 아, 뭐하러 내가 귀찮게 사진 크기를 줄여주느냐 라고 말씀을 하시면은, 왜 줄여야 되냐면은 일단은 블로그는 상관이 없어요. 블로그는 어차피 뭐 자동으로 해주고 또 용량도 네이버 쪽에서 네이버 쪽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웹문서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기능이 조금 취약해요. 자동으로 이렇게 줄여주고 자동으로 용량을 맞춰주는 이런 기능도 취약하고, 또 웹문서는 홈페이지 호스팅 비용, 그 서버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거기에 따른 부대 비용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비용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우리가 메일을 보낼 때 만약에 사진 크기를 축소 안 하고 원본을 클라이언트가 보내시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용량이 너무 크니까 이거를 막 나눠서 보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용량 제한이 있기 때문에 나눠서 보여야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이메일 보낼 때 시간도 더 오래 걸리고, 그리고 클라이언트 분도 컴퓨터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 컴퓨터에 저장할 때도 용량이 너무 커져서 그 데스크탑에 하드디스크에 대한 부담이 있으실 수가 있어요. 예. 이게 어려운 작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 작업을 해서 보낼 때도 편하게 보내고 받는 사람도 편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면은 서로가 윈윈 하는 겁니다. 예. 몇 초 안 걸리죠? 이거 사진 변환 하나 하는데 1초밖에 안 걸립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변환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여기서 또 마찬가지로 원본이 아니라 이번엔 변환된 사진을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변환된 거 누르신 다음에 900픽셀 올리기. 예, 금방 올라가죠? 용량이 적으니까. 네, 이런 식. 아까 원본이랑 똑같죠? 오히려 원본은 뭉개질 수가 있어요. 계단 현상이 일어나서. 그렇기 때문에 사진 크기를 줄여야지 올리는 것도 편하고 올리는 시간도 빨라지고 사진도 잘 보이고. 예. 어차피 블로그라는 이 화면은 한계가 900픽셀입니다. 거의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굳이 4368이라는 엄청 큰 사이즈를 올리실 필요도 또 찍으실 필요도 없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DSLR 찍으실 때 환경 설정에 들어가셔서 해상도를 4368로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대형 현수막을 인쇄하려고 DSLR로 찍는 거면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는 4300이라는 해상도를 쓰지 않아요. 예. 우리가 뭐 사진 전문가면 모르겠지만 그런 해상도를 쓰지 않기 때문에 DSLR 해상도 환경 설정에 가셔서 800에서 1000으로 맞춰주시면 돼요. 그리고 그 사진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그 사진을 만약에 이렇게 줄였다. 근데 또 이 사진을 이렇게 사진 한 장을 일일이 이렇게 딱 이메일 하나당 이 사진 한 장씩 그렇게 보내시는 분도 간혹 가다가 계십니다. 실제로. 네, 굉장히 번거롭죠. 그럴 경우에는 사진이 여러 장이 있다고 가정하면은 드래그를 싹 해요. 그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그 다음 RGB 깔려 있어야 됩니다. 이것도
그래서 이 폴더가 미라블이죠. 그래서 밀화불이.zip로 압축하기. 이 zip라는 거는 zip이라고 하는데 이제 하나의 파일로 압축을 합니다. 그러면은 용량도 줄어들고 크기도 하나로 되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죠. 미라블이는 신경 쓰지 마시고 이 zip 파일로 압축하기 누르시면은 4개의 파일이 하나로 합쳐집니다. 예, 요것만 드래그해서 혹은 업로드해서 경로를 설정해 주셔서 이것만 이 zip 파일만 올려주시면은 됩니다. 그러면은 보내기도 쉽고 또 받는 사람도 압축 풀어가지고 바로 쓸 수가 있고 이게 굉장히 효율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죠. 마우스 오른쪽 크기 변경하기, 비율로 조절하기 뭐 25% 혹은 해상도로 조절하기 뭐 1000 편하신 대로 골라서 확인 누르면은 1초 만에 변환되고 사진 압축하는 거는 마찬가지로 마우스 오른쪽 찝으로 압축하기. 다 합쳐도 3초밖에 안 걸립니다.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시면은 굉장히 좋은 이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시는 거를 추천을 해드립니다. 이 컴퓨터 활용 능력에 대해서도 온라인 마케팅을 하는 업체 측이나 대행을 하는 업체 측에서 둘 다 알아야 되는 부분인데요.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혹은 알고 싶으신 점이 있다면 플로우 마케팅이나 파블로 카페를 통해서 문의를 해주시면은 추후에 업데이트를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